왜냐면 뭐 네이버, 카카오 보면 이제 매출액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매출액은 뭐 사상 최고치가 나오고 있는데 실적은 그렇죠. 괜찮게 유지가 되는데 네. 주가가 안 올라요. 안 늘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람들이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 거거든요. 억눌려 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저희 일단 플랫폼 회사들이 먼저 기지개를 좀 피지 않겠느냐. 첫 번째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외적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제 조금이라도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4월 총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자, 정치 주제는 저희가 뭐 거의 다루진 않지만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4월 총선 여당이 이기느냐 야당이 이기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 사실 이제 국회라는 거는 법안 통과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종 이제 경제 법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업종 종목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판세 지금의 판세를 기준으로 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위해서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뭐 국제 정치 전공이시니까 국제적, 네, 국내가 아니라 국제 관계를 네. 국내 정치에 네. 잣대를 그대로 갖다 대가지고 분석을 뭐 해보는 걸로 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 정치 분석이 아니라 지금 판세,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민감한 어떤 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럼요. 지금의 그 대체적인 여론조사 판세 분석을 근거로 해서 확률 게임이니까 그렇죠. 네. 확률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는 거 그런 상황을 보고서는 업종과 종목 수혜를 받을 때 또 약간 우려가 되는 곳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뭐 여러 가지 뭐 갑론을박 있지만 일단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일단 살펴보는 걸로 해서 여당이 네네. 과반을 지금은 이제 과반이 아닌데 네, 네, 그렇죠. 과반 내지는 하여튼 야당보다는 일단 의미 있는 투표를 한다. 의미 있는 네. 의석수를 차지해서 차지한다. 네. 승리한다고 봤을 때, 네. 자, 우리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사실 크게 바뀔 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가 이 판에 짜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해놓은 게 우리 주시장에 해놓은 그 상황이 일단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금융소득세 폐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금투세. 금투세죠. 예, 금융투자소득세. 이것도 이제 투자세 폐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이제 지금 저희가 한 연초 이후 이제 1분기 때 국내 주식시장 끌어올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지주사라든지 뭐 금융회사 저 PBR 주식들이 한 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번 더 오지 않겠느냐. 네. 이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지금 여태까지 보시면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돼 갖고는 기관과 외국인들 사실 주로 매수를 좀 많이 했어요. 네. 특히 외국인 그렇죠. 자금이 많이 들어왔죠. 예상과 다르게 우리 연초에 네. 막 들어온 게 이 기업 밸류의 프로그램.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여당에서 우리 증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이제 보였기 때문에 들어온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에 외국인 매수는 좀 더 유지가 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지금 그 보여지고요. 기조가 유지되는 그렇죠.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은 기관이 따라 살 거고요. 둘이 사게 되면은 뭐 물론 이제 저 PBR 주식도 사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잘하는 주식들, 저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AI 쪽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이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요. 원전이라든지 네. 뭐 방산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페이스를 좀 갖고 하지 않겠느냐. 무거운 산업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네. 방산주. 뭐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얼마 전에 그 분석했는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뭐 주가 쭉쭉 잘 가고 있고 날아가고 있죠. 네. 네, 그다음에 또 인적 분할을 한다고 그렇죠. 해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뭐 다 모여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분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더 이제 날개를 달 것 같은 예상이 되니까 아직 네. 확정은 안 됐지만 상당히 지금 주가에서 지금 상당히 그 좋은 주가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기대감이 지금 시장 내에서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근데 기업 밸류의 프로그램이 이제 기대감에 이제 의해서 외국인 자금도 들어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네. 이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 자체 내 기업이 이제 그 엔비디아하고 연계가 되면서 더 반도체 이제 수요도 늘어날 그렇죠. 것 같아서 이제 올라간 측면도 있지만 외국인 자금이 국내 시장에 그렇죠.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같이 타는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밀어올린 그 경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를 하면은 이 기조가 계속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다. 유지가 될 수가 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삼성전자라든지 뭐 LG
우리가 뭐 잘하는 반도체 SK 하이닉스 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일단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래서 한국이 잘하는 걸 사게 되잖아요. 대표 종목들. 대표 종목이잖아요. 네.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사실 보여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저 PBR 주식들이죠. 네. 큰 종목들이죠. 네. 대부분 저 PBR 주식들 보면 뭐 네. 두산이라든지 네. SK라든지 이런 종목들 개인들은 사실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관들하고 외국인이 좋아하는데 네. 이런 종목들을 먼저 끌어올려주는 것은 전반적으로 지수가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네. 여지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어떻겠는지 저는 이제 뭐 먼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여당이 의미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승리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할 경우 그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 PBR, 그다음에 기업 밸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 방산주들, 네.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기존의 반도체,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표주로서 외국인 자금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그런 게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다고 요약을 해둘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네. 다만 네. 다만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 상황이 또 뭐 그 여당 대표 주자인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연설 내용을 들어보고 또 대통령의 현재 스탠스를 보면 지금 판세가 불리하다고 보이는 그런 그렇죠. 게 네. 느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야당 승리의 가능성이 지금 조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야당이 승리를 한다면 이제 과반을 점유를 하거나 그렇죠. 의미 있는 의석수를 그렇죠. 상당히 확보를 해서 또 이게 야당이 지금은 여러 야당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네. 범야권으로 했을 때 네, 네. 상당한 의석수를 가져가면 이제 야당이 승리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는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될지 네. 상당히 그 우려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좀 뭐 종목들을 빨리빨리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저는 뭐 주위에서도 우려하시는 분들인데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 뭐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사실 야당이 뭐 계속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그런 의석수가 있어요. 네. 뭐 땡땡땡 의석 정도, 그렇죠? 그 많이 정도는 예. 주요 매체에 다 보도가 됐기 때문에 예. 그 정도 이상은 나와줘야 사실 야당이 정책을 끌고 갈 수 있는 여지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뭐 그 비토 놓는 것을 좀 이렇게 방어할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보는 측면은 만약에 야당이 좀 승리를 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숫자를 갖고 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야당이 좀 정책적으로 정부를 압박해서 좀 변형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보면은 상당한 의석수를 확보하죠. 그렇죠. 네네. 일단 뭐 가장 먼저 보이는 게 플랫폼 회사들이죠. 네. 왜냐하면 지금 현 정부 하에서 플랫폼 회사들이 조금 많이 어려움을 좀 겪고 있어요. 네. 순환을 받았다고. 그렇죠. 순환을 좀 받고 있고 그건 뭐 저희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미 미국 대선에서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오죽했으면 페이크 뉴스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 것을 뭐 소셜 SNS 내고 이럴 정도니까 일단 플랫폼 회사들이 좀 한 숨통을 좀 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정부 쪽에서 이제 페이크 뉴스다 가짜 뉴스다 그래서 뭔 정보를 이제 다 통제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완전히 압박을 조이고 있는데 네. 이것이 이제 충분히 좀 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뭐 네이버, 카카오 보면 이제 매출액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매출액은 뭐 사상 최고치가 나오고 있는데 실적은 뭐 그렇죠. 괜찮게 유지가 되는데 네. 주가가 안 올라요. 안 늘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람들이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 거거든요. 억눌려 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저희 일단 플랫폼 회사들이 먼저 기지개를 좀 피지 않겠느냐 첫 번째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외적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제 조금이라도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야권 네. 측에서 이제 그 중국 쪽에서는 좀 화해 손길을 이렇게 그렇죠.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무역 수지 적자 문제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수출 뭐 규모도 커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사실 중국과의 무역 규모 자체가 지금 뭐 반토막이 날 정도로 이제 확 줄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쪽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아마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면 뭐 당연히 잘 아시잖아요. 화장품주, 네. 여행주, 네. 네. 눈에 보이는 딱 이런 주식들도 한번 가능하지 그렇죠. 않겠나. 지금 어제 오늘 화장품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요. 그게 그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이것도 영향 미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최근 이제 3월달 지표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조금 좋게 나와요. 소비 회복된 게 나와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중국 관광객들의 그 서울 뭐 제주도 방문이 네, 네. 눈에 띄게 많이 늘었어요. 제가 어제 명동을 갔다 왔거든요. 저녁 때요. 네. 어우 엄청 많아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에 거의 못 보던 네. 그 중국 분들이 네. 요즘 많아졌어요. 전에 같이 이거 태극기 들고 다니면서 태극기 아니죠? 그 뭐 중국 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네. 이게 아니라 네. 가족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뭐 이렇게 이런 거 찍고 유튜브 하고 다 이런 컨셉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많이 바뀌었구나. 근데 중국 때 진짜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한번 체크 좀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진핑하고 바이든이 전격 통화를 4시간 동안 했다고. 네. 그러면은 뭐 물론 이제 그럼요. 경쟁은 하지만
그렇게 대결 국면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의 그 일환으로 보이니까. 그리고 물론 이제 옐런 장관이 오늘 이제 네. 중국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아마 뭔가 관계 개선 얘기를 좀 해줘야 네. 그래야지 이번 대선에서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네. 좀 더 유리하게 표를 끌어들이지 않을까 네. 이제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갖고 아마 야당이 승리할 경우에 중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좀 모색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련주들이 네.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보면 이제 환경 문제. 네.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조금 환경 문제를 조금 약간 뭐랄까 좀 약간 한쪽에 이렇게 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돈 안 되는 비즈니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야당 같은 경우 환경 문제 되게 민감하거든요. 뭐 우리 맨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이제 아리백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뭔지 뭐 모르는 분들 태반이고. 그런데 아리백은 그냥 중요한 게 기업이 환경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비용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 환경 문제와 관련돼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안 쓸 수밖에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아마 정책적으로 녹아 들어가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요즘 보시면 뭐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뭐 두산 퓨어셀이라든지 막 이런 친환경 관련됐던 주식들이 완전 이제 박살이 나 있어요. 네. 정부 보조금도 못 받고, 네. 그다음에 정부의 관심도 못 받고. 네. 그런데 관심 좀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네. 여기까지도 제가 좀 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본다면은 네. 야당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게 몇만 원 준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25만 원. 네, 25만 원이요. 이제 그 갖다 뭘 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것은 이게 무슨 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런 컨셉이 아니라 전 국민 컨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그냥 약간 소비를 그래도 좀 부양시켜 보자. 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 한번 봤어요. 그때 국가 보조금이 나갔을 때 확실히 그 효과가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효과가 있었고 그때 혹시 어떠한 제품들을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샀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요? 제품은 모르겠는데 고기를 많이 사 먹었어요 그때. 네. 그건 어르신들. 자, 어르신들은 일단 먹고 일단 먹으려다 보자. 아프기 전에 일단 먹으려다 고기 보자. 수요가 그때 그래서 소고기. 네. 저도 저희 장모님한테 소고기를 먹었습니다. 네. 네. 소고기가 나왔었고요. 네. 이거 말고 공산품 중에서는 가장 많이 뭐가 팔렸을 것 같습니다. 뭐가 팔렸는데요? 자전거. 자전거? 네. 운동? 두 번째 네. 영양제. 영양제? 네. 세 번째. 건강기능식품? 네. 세 번째는 뭔데요? 골프채. 골프채? 그거는 좀 돈 좀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집에 한 200만 원, 100만 원 나오잖아요. 4인 가구면은. 네. 걷다가 엄마들이 풀 아빠들이 세트로, 풀 세트를 깔아버리고.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엑스트라 돈이 그렇죠. 오니까. 이번에 25만 원 나간다는 게 무슨 이제 이 소비력이 안 되는 분을 준다는 게 아니라 전 국민한테 줘갖고 전반적인 소비를 소비 진작을 그렇죠. 시키는 진작이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이게 나온다 그러면 저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그렇죠? 네. 조금 효과를 좀 볼 수 있다. 건강기능적으로. 네. 어르신들이 고기를 먹을 수도 있는데 약을 드실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그렇죠. 없던 돈이 생기면은 네. 하고는 싶었으나 좀 사치나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못했던 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먹고 싶었던 걸 먹거나 네. 사고 싶었던 걸 사거나 그렇죠. 네. 이렇게 맞습니다. 되니까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내수 진작, 소비 진작에 그렇죠. 관련된 업종이나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네. 아마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을 우선적으로 보는 게 낫지 않겠냐.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이 무슨 야당이 뭐 승리한다고 야당이 정책 결정에 능력이 없는데 뭐 어떻게 25만 원씩 전 국민에게 그거를 지급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건 물론 맞는 얘기긴 하지만 야당이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둬서 주장을 할 경우 그렇죠. 정부 여당도 그거를 안 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는 네. 결국 정부 여당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야당에서 강력히 주장했던 거는 관철을 시키려고 할 테고 맞습니다. 여당이 얘기하는 거는 일부 또 받아줄 테 이런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 아마 이제 그게 정책적으로 녹아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저희 쪽에서는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경기 상황을 볼 때도 수출은 증가하면서 좋아지고 있지만 네. 내수 경기가 아주 안 좋거든요. 그렇죠. 내수는 뭐 그러니까 내수 경기를 지금 살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그 과제로 지금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고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소비를 진작하는 게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네. 어찌됐건 이게 내수를 지금 하여튼 그렇죠. 살려야 되는 맞습니다. 그 문제가 있어서 이제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여야 이렇게 승리가 어떻게 됐을 때 그렇지만 한 가지 이제 감안을 또 해봐야 될 게 만약에 야당이 대승을 거뒀을 경우 네, 네. 여당이 대패를 했을 경우 이런 경우는
진짜 종목이나 이런 게 급격히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아, 조금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은. 네. 그렇죠. 일단은 뭐 밸류 프로그램이 타격을 좀 받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태까지 이제 야당이 주장해온 금융 투자세, 금투세 이게 이제 시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이라든지 SK라든지 뭐 큰 그룹들 회장님들 사법 리스크가 연관이 돼 있거든요. 사실은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 확대가 될 수 있다. 리스크가. 그럴 경우에 가장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 아니야 북한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사실 이제 외국 애들은 오너 리스크를 많이 보거든요. 이게 부각될 수 있다.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기업이 추진하는 이런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단은 개인들은 사실 별로 참여를 안 해요 지금요. 근데 외국인과 기업 기관들이 여기에서 좀 이탈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사실 좀 있어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투세 폐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면은 시장엔 조금 충격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봅니다. 야당이 대승을 했을 시에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 기업 밸류의 프로그램은 야당이 만약에 대승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시장의 조정은 받겠지만 그렇죠. 아마 야당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증시 활성화 내지는 부양 차원에서 뭐 주요 기업들하고 잘 뭐 타협 아닌 타협 비슷하게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실행이 된다면 괜찮은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도중에 야당에 의해서 해당 프로그램들이 사라질 수 있고 아니면은 정부가 이 선거 끝났으니까 그만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사실 더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우려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기업 밸류형 프로그램을 완전히 갈아엎기에는 조금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 그렇죠. 올라오는 거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기 때문에 상당한 리스크로 이렇게 막 뒤엎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라는 거죠. 일단 뭐 리스크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건 이제 어떻게 파장이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좋아요, 구독! 자, 오늘은 그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총선에 따른 그 시장 영향, 그 여당이 승리했을 경우, 야당이 승리했을 경우 이렇게 각각의 변수를 놓고 주목받을 업종, 종목들을 좀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치의 계절에 결정적인 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나 장기적인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총선에도 꼭 한 표 행사하셔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같이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으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수고하셨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